연관 분석 시리즈 16번째 4장의 두 번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다양한 연관 분석 알고리즘 해가지고 에이프리오리 빈발 항목 도출해서 에이프리오리를 살펴보았고, 거기서 나온 빈발 항목 목록으로 연관 규칙 계산하는 부분을 살펴봤어요. 오늘은 이어서 빈발 항목 도출 알고리즘인 에클렛하고 FP 그로스가 각각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클렛 알고리즘인데요. 에클렛은 Equivalence Clustering and Bottom-up Lattice Traversa의 약자예요. 이 약자인데 에프리오리하고 유사한 방법인데, 이 에프리오리가 하려고 보면 그 바로 앞에 어떻게 생겼었는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그 데이터 검색 횟수가 많아져 버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 약간 코페르니쿠스처럼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봐서 데이터 검색 횟수를 줄일 방법이 없을까 해서 아이디어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에이프리오리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수직 방향으로 데이터를 읽어드리고,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기존에는 트랜잭션별로다가 트랜잭션을 서치하면서 봤거든요. 트랜잭션에 A가 있고 B가 있고 이런 조합이 있나? A하고 C라는 조합이 있나? 이런 식으로 살펴봤었는데, 요거를 거꾸로 상품 A가 트랜잭션 1에 있고 트랜잭션 2에 있고 트랜잭션 5에 있고 뒤집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별로 항목별로 이렇게 보는 거를 수직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이렇게 테이블 정리를 했었을 때 T1, T2 해가지고 트랜잭션이 이쪽 방향으로 있고, 상품이 아이템들이 I1, I2 해가지고 이렇게 열방향으로 있었었죠. 요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본다면 이게 이제 수직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 읽어드려서 항목별로다가 트랜잭션 아이디를 집합으로 만들어서 빈발 항목을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 놓으면 장점은 DB 검색 횟수가 감소가 돼요. 한 번만 검색한 다음에는 이제 조합하듯이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에이프리오리 대비 성능이 우수한 것 면도 있는데, 속도 면에서 예를 들어 DB를 검색을 한다면 그 횟수가 줄어들어서 데이터가 중간에서 작은 사이즈는 유리해지는데, 그 대신 이 경우에는 메모리를 많이 사용을 해요.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트랜잭션 건수가 커지면 메모리 사용량이 증가해서 에이프리오리 대비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사용에 제약이 많으냐, DB 검색에 제약이 많으냐에 따라서 성능이 좀 달라질 수 있고, 대체로 데이터가 커지면 메모리에 펼쳐놔야 될 게 넓어져서 성능이 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프리오리는 전에 너비 우선 검색이라는 표현을 썼었고, 에클렛은 깊이 우선 검색이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이 탐색하는 순서도 에이프리오리는 이렇게 A, B, C, D, E, A, C, D 이렇게 옆으로 가는 반면, 얘는 이제 한 덩어리를 이렇게 쭉 보고 그 다음 덩어리를 보고 이런 식으로 좀 깊이 우선으로 수행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에클렛 알고리즘 이렇게 설명을 했었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고리즘을 한번 시연을 해볼게요. 자, 앞서서 사용했었던 샘플 데이터 그대로예요. 다섯 개의 트랜잭션과 7종류의 아이템이 있어요. 요거를 우리 이제 그 ML 엑스텐드에서 사용을 했었을 때도 이쪽이 트랜잭션, 이쪽이 아이템 방향으로다가 데이터를 나열을 했었었는데, 동일하게 해보면 이렇게 펼칠 수가 있겠죠. BCG니까 BCG, T2가 ABDEF니까 많고.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A는 T2, T3가 있고, B 입장에서는 전체가 있고, D는 T2 하나밖에 없고, 그러니까 트랜잭션별로다가 카운팅을 하면 되니까 지지율이라는 거 계산이 좀 수월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K1을 이제 아이템별로다가 트랜잭션으로 만듭니다. TID, 트랜잭션 ID 셋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B는 T1, T2, T3, T4, 5, 그다음에 D는 T2 이런 식으로 되는 거가 지금 살펴졌죠. 여기서
이제 지지율 최소 지지도가 0.4, 그러니까 2회 이상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요 기준으로 보면 이제 D2가 삭제가 돼요. 이렇게 해서 A, B, C, E, F, G가 남게 되고, 요게 이제 K1일 때 해본 거고, K2로 진행을 해볼게요. K1에서 이제 지금 앞 페이지에서 온 여기서 이제 빈발 항목 리스트가 이렇게 나온 거고, 자, K2로 진행을 해보면 요거를 두 개씩 붙여봅니다. 똑같이 A, B, A, C, A, E. 이 얘기는 근데 이제 A, B를 붙인다 하면 A, B에 동시에 나타나야 되니까 교집합을 찾으면 돼요. 이렇게 교집합을 찾았어요. 자, AC에서는 3만 있고 3가 있으니까 AC에서는 T3, AE에서는 AD는 해볼 필요가 없죠. 이미 날라갔으니까 AE에서는 T2, T2, AF도 T2. 그 다음에 좀 경우가 많은 수 볼까요? B하고 C 두 개를 엮는 거니까 B하고 C의 교집합은 3, 4, 5가 이제 교집합이 생기네요. 이렇게 3, 4, 5. B하고 C의 교집합은 1도 있구나. 그래서 1, 3, 4, 5 이렇게 교집합의 개수가 나타나죠. 자, 요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또 지울 거 지우면 되겠죠. 여기 지우고 2회 이상 지지도가 0.4니까 2회 이상으로 지우면 이렇게 지워지는 친구들이 나오고, 2번 이상 나타난 교집합이 되는 애들로 CF는 T4, T5에는 있으니까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조금 이제 기계적인 계산이 가능해지잖아요. 이렇게 한번 지지도를 개수를 세놓으면 기계적으로 계산을 해서 교집합을 찾아서 그 교집합 이상인 걸로 바로 개수를 세면 되니까, 이게 이제 트랜잭션을 항목별로다가 쭉 펼쳐놔서, 통상은 이제 트랜잭션 개수가 엄청 많았었죠. 뭐 2만 개, 3만 개가 되니까 이게 개수가 많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펼쳐 놓음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쉽게 할 수가 있었어요. 이어서 K3인 경우로 이제 연결을 해보면, 자, 요것도 이제 A, B, B, C로 해가지고 세 개가 되게끔, B, C, B도 세 개가 되죠. B, E, B, F도 세 개가 되고. 근데 A, B, C는 안 돼요. 요거는 항목이 네 개가 되니까 이렇게는 안 되고, 항목이 세 개가 되게끔만 이제 조합을 해서, 자, A, B, B, C면 A, B, C면 A, B, B, C의 교집합은 3, T3 이렇게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B, CE, CF를 볼까요? CE, CF 보면 CEF가 되죠. 이렇게 해서 CEF가 되는데, 요때는 T4, T5가 같이 되니까 T4, T5가 잡히고, CG가 1, 5, CFG로 잡으면, 자, 요거는 T5만 같이 공유가 되네요. CFG는 T5만 공유가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산이 되면 이것도 이제 이렇게 쭉 연결을 해놓고 보니까 날라가야 될 하나씩, ABC는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남는 게 BC, BCF, BCG, BC, BF, CEF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됐어요. 자, 이제 마무리 가볼까요? 자, 이제 3개짜리로 되는 거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요 지금 남아있는 거가 3개짜리인 거고, 요걸로 4개짜리를 만들려면 BCEF는 만들 수가 있네요. BCEF는 만들 수가 있고, T4, T5가 되고, 그 다음에 BCEG도 만들어지네요. BCEG도 만들어져서, 그러면 요거는 T5 하나만 되네요. 그 다음에 BCEF 위에서 만들었고, BCEF 이미 만들었고, 그 다음에 BCFG 만들어 놓고 보니까 BCFG가 요 조합이죠. 요거는 T5, 요것도 하나밖에 안 되네요. 요렇게 해서 지금 이제 쓰여 있는 내용이 같은데, 자, T5, T4, T5, BCEF만 남게 돼서 우리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BCEF 조합만 0.4를 넘기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K5로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더 조합할 게 없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끝. 이렇게 해서 L4. 지금 L3 만들었었던 부분이 캔디데이트를 만들어지기는 하지만은 캔디데이트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괴롭지가 않아요. 부분 집합이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보는 그 작업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만큼 간결하게 해결이 됩니다. 에클렛 알고리즘의 특성은 항목별로 발생된 트랜잭션을 집계를 함으로써 깊이 우선으로
아이템 아이템 방향으로 이렇게 쭉쭉 정리를 함으로써 추가적인 한 번만 DB를 검색을 해 놓으면 부분 집합 생성 작업에서 추가적인 자료 검색, 지금 DB를 갈 필요 없이 메모리에 띄워 놓은 안에서, 요 판때기 안에서 어, 우리가 이제 최초에 한번 만들어 놓고 최초 데이터를 자꾸 볼 필요가 없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계적인 연산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장점이고, 근데 이제 DB 검색 비용이 비싸냐, 메모리의 용량이 비싸냐, 데이터 생김새와 특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생긴다. 절대적이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좀 작은 규모의 데이터에서는 에클렛이 빠르다. 이 정도가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FP 그로스 알고리즘이라는 거를 살펴볼게요. 이거는 이제 프리퀀트 패턴 그로스 알고리즘이라고 불리우는 건데요. 에프리어리의 단점인 데이터 검색 횟수를 DB 검색 횟수를 감소하고 자꾸 부분 집합 살펴보는 부분. 그 다음에 후보 빈발 항목 생성 시에 발생하는 메모리 부담, 전체를 펼쳐놓음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는 메모리 부담도 완화시키는, 그러니까 에클렛의 문제점도 완화시키고자 개발이 된 방법론이에요. 이 알고리즘은 일단 이렇게 숫자를 세는 것보다 어떤 도구를 만들어 가지고 생성하는 방식으로 되는데요. 우선 프리퀀트 패턴 트리를 완성을 시켜요. 그래서 알고리즘은 조금 복잡은 해요. 복잡한데 트리를 완성시키고, 이 트리를 완성시켜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이 트리를 호출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중간 단계를 만드는 중간 단계 트리를 만들고, 요거를 재기적으로, 그러니까 재기적으로라는 거는 어, 이렇게 트리가 있으면 요렇게 여기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이쪽이 해결되고 요런 식으로 완성시켜서 그 다음으로 요렇게 해결하고 하는 식이거든요. 요런 거를 이제 리커시브라고 하는데 재기적으로 순회한다고 해요. 그래서 프리퀀트 패턴, 즉 빈발 항목을 생성을 해서 별도 후보 항목 캔디데이트 집합을 생성하지 않아요. 그냥 한번 이렇게 트리를 완성을 해놓고 걔를 재조합하는 식으로다가 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알고리즘을 보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되겠죠. 에프리오리 대비 수행 속도가 빠르고 메모리 사용량도 절감돼서 대체로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제 FP 알고리즘 예시를 똑같은 데이터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트랜잭션 5개, 항목 7개, 최소 지지도 0.4니까 2번 이상 등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긴 5개 데이터를 크로스 탭을 형태로 펼쳐 놓으면 요 아래 그림처럼 되는 것까지는 앞서 살펴봤어요. 여기서 이제 재정리를 데이터를 할 건데요. 요번엔 트랜잭션 항목 순으로 정리를 하는데, 항목에서 일단 카운팅을 해요. 얘는 이제 카운팅을 숫자 개수 세는 거 카운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카운팅 한 다음에 큰 숫자 항목 건수가 많은 순서대로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B가 지금 제일 많았었죠. B가 5개, 그 다음에 4개 있는 게 C, 그 다음에 3개 있었던 거는 3개가 나타나요. 3개는 E, F, G가 3번씩 있었고, A는 2개밖에 없었어요. D는 한 번이어서 날라갔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고, 우선 지금 2단계로 한다고 했으니까 FP 트리를 생성하는 이 단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항목별로 내림차순으로 하나를 정리를 해놓고 요 순서대로 이제 재기적으로 순회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트랜잭션을 다시 정리를 하는데, 각 트랜잭션의 순서를 B, C, E, F, G, A 순으로. 다행히 얘는 원래 B, C, G, 요것도 D는 날라가고, 그 다음에 B, E, F, A 순서로 B, E, F, A 순서를 지금 트랜잭션 2의 순서를 바꿔 써줬어요. 요것도 B, C, G, 그다음에 A가 제일 뒤로 가서 B, C, G, A가 됐고, B, C, E, F는 요 순서 그대로, B, C, E, F, G도 요 순서 그대로여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항목 순서 각 거래 내 항목 순서를 조정을 해줘요. 그 다음으로는 자, 이제 피트리를 진짜로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사전 준비가 된 상황에서. 자, 아이템 순서대로 정리가 돼 있고 방금 순서대로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 얘를 이제 구성을 해볼 거거든요.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거는 그 중복되지 않는 트리를 만들어 가는 건데, 규칙이 우선 루트를 만들어요. 얘는 루트예요. 루트 노드를 만들고,
T1 트랜잭션을 추가할 건데요. 처음에 B가 있고 요 순서대로 요게 지금 나타나는 순서대로니까 B, C, G 요 순서대로 나타났다라는 거를 T1을 표현을 해주면서 일단 한 번씩 나타났다는 의미에서 B, C, G 이렇게 한 번씩 표시를 해주고 T2 트랜잭션 2가 들어갈 건데 공통되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갈라지는 데서부터 할 거거든요. 그럼 B가 있고 근데 바로 밑이 C가 아니고 E다 보니까 여기 이제 E가 되고 자 FA로 들어갈 거예요. FA 지금 BEFA를 표시를 해주면서 그 다음에 한 번씩 또 나타났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개수를 카운팅할 수 있게끔 자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T3 들어갈 거예요. BCGA BCG 그대로 갈 수 있네 하게서 밑에 A만 달아주면 되겠네요. 다른 부분은 다 똑같네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더 들어갔으니까 카운팅 한 번씩 하라고 횟수 한 번씩 더 세주고 지금 T3까지 반영이 됐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T4를 반영을 할 거예요. 자, B, C, E, F. B, C까지는 같은데 여기서 G하고 E에서 갈라지네요. 그래서 여기에 E가 들어가고 F는 밑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E 같으면 두 번 나타났잖아요. A도 아까 두 번 나타났는데 상관없어요. 이렇게 갈라지는 똑같은 데까지는 그대로 두고 갈라지는 데서 갈라지거든요. 그럼 B, C, E, F. B는 계속 있고 C, E, F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제 T5 들어갈 건데 BCEF까지는 같네요. BCEF가 같고 여기에 G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방금 한 것처럼 카운팅 하나 더 이렇게 여기 두 개째 두 개 G 이렇게 카운팅해서 지금 5개가 다 추가됐어요. 요렇게 이제 이게 이제 FP 트리를 프리퀀트 패턴 트리를 만들어 놓은 거고 요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풀어가면서 순회적으로 그 빈발 항목을 만들어 갈 거거든요. 자, 제가 요거는 편의상 제가 손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슬라이드의 단계별로다가 이렇게 나타난 거가 그 그림 그대로예요. 자, 이제 요 만들어진 트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요번에는 이제 탐색을 해서 재기적으로 구성을 해갈 건데요. 지금 아이템 셋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조건부 패턴 베이스예요. 베이스 요걸 이용을 해서 컨디셔널 패턴의 베이스를 먼저 만들 거예요. 해서 요거가 이제 요거는 이제 B, C, E, F, G에서 B는 최상위 루트여서 빠지고 그 다음에 C, E, F, G를 순서를 거꾸로 가장 작은 아래쪽부터 시작을 하느라고 A가 밑으로 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A가 있는 위치 처음 A가 있는 위치부터 시작을 해볼 거거든요. A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자기 위로 B, C, G가 있었어요. 그 의미로다가 B, C, G라고 해놓고 얘는 여기 A 기준으로 한 번 있었으니까 내가 한 번 이렇게 지나왔고 자, 요 A도 B, E, F를 한 번 지나왔어요. 그래서 B, E, F를 지나왔다 해서 한 번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G로 살펴볼 건데요. 펜색을 좀 다르게 해볼까요? 자, 이제 G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G는 이렇게 두 개가 있었으니까 이 G는 두 번 지나갔거든요. 요 위로. 그래서 B하고 C에 대해서 나는 두 번 지나갔고 그 다음에 B, C, EF 입장에서는 한 번 지나갔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F까지만 한번 펜색을 바꿔서 해볼까요? 자, F는 여기 이렇게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럼 F 입장에서는 요건 두 번째 B, C, E는 두 번 지나갔어요. 그래서 B, C, E는 나는 두 번 지나갔어. 그 다음에 F 입장에서 B, E는 한 번 지나갔어. 한 번. 자, 같은 색펜으로 그냥 계속 해볼게요. 자, E 입장에서는 여기 두 번이 있거든요. 그래서 E 입장에서는 B, C가
2번 지나갔고 여기 B는 1번 지나갔어. 그 다음에 C 입장에서는 4번 지나갔는데 B가 4번 지나갔네.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컨디셔널 패턴을 만들기 위한 베이스가 만들어진 거고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지우고 이어서 이 컨디셔널 빈도가 가진 나눔 항목들을 구성을 했는데 집합 내 항목 개수를 합산해서 최소 지지도 통과 여부를 판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컨디셔널 패턴, 프리퀀트 패턴 트리를 이제 또 이제 한번 조건부 트리로 만들어 볼 건데 여기서 보면 B는 보니까 2번이 되죠. 여기 B가 1번 있고 B가 있어서 일단 기계적으로 A 입장에서 봤을 때 B가 2번이 있으니까 B는 2번이 됐어요. 근데 CGEF는 1번밖에 안 돼서 이걸로 끝. 요 밑에서 입장에서 보면 B하고 C는 합해놓고 보니까 3번까지 나와요. B하고 C는 3번까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EF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 끝. 요 밑에 거 입장에서 보면은 B, E는 3번이 되네요. B와 E는 3번이 되는데 C도 2번이니까 여기에 2번이 붙어 있으니까 가능해요. 그래서 C도 2이라고 써줘요. 자, 요 밑에 걸로 또 가볼게요. E는 B가 3번이고 C가 2번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요거는 B사가 그대로 B가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뭐 하는 거지 싶은데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서 조건을 맞춘 거예요. 2개 이상이 되는 애들이 맞는 건지 이렇게 조건을 맞춰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걸 가지고 요게 얘를 가지고 이게 지금 최소 지지도가 통과된 프리퀀트 패턴 트리를 만들어서 이제 드디어 구성을 해볼 거예요. 빈발 항목을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리퀀트 패턴을 생성을 해볼 건데 A의 입장부터 생성을 한번 해볼게요. A 입장에서는 일단 요 A하고 요 B를 조합을 할 수가 있으니까 A, B라는 조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는 없으니까 조합은 못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G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G, B가 가능하고 2개 이상짜리가 다 가능해요. 요거를 BG라고 해봅시다. B하고 G가 가능하고 C하고 G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B, C, G도 가능하다. 이게 결과적으로 이 트리를 통과했다라는 거는 BG가 3번 나왔었고 CG가 3번 나왔었고 BCG가 3번 나왔었어 라는 의미를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F 입장에서 한번 또 볼게요. F 입장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아요. 일단 BF가 나오고 BF가 3번 이상 됐다는 얘기죠. 요게 그 다음에 BF가 나오고 그 다음에 EF가 나오고 그 다음에 BEF도 나와요. BEF도 나오고 그 다음에 CF도 나오고 그 다음에 C가 이미 최소 지지도를 넘어 있기 때문에 BC F도 가능하고 B CF CEF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모든 걸 합한 BCEF도 가능하다. 제가 이렇게 7개 찾으면 다 찾은 걸까요? 다 찾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F와 관련된 거가 이제 많았던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준으로 보면 E하고 B하고 C가 하는데, 이것도 B, E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C, E가 가능하고, B, C, E. 이게 이제 이렇게 트리를 만들므로 해가지고 아랫단부터 분석함으로 해가지고 중복 없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구성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은 BC. 좀 특이하긴 하지만 이렇게 트리를 구성을 해서 그걸 풀어헤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중복 없이 빈발 항목을 찾아내는 그런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FP 그로스 알고리즘까지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 우리가 살펴봤었던 에프리어리, 파이 에클렛, 그다음에 FP 그로스를 실제로 알고리즘으로 파이썬에서 구현해 놓은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이 샘플 데이터도 살펴보고 우리 이 샘플 데이터도 살펴보고 그로서리나 온라인 리테일 데이터로다가 성능 비교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